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물리량과 운동함수의 그래프 분석을 이용하여 실제 운동을 구체적인 수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는 운동은 등속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4가지 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를 몇 개 풀어 보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등속 운동을 분석하고 운동을 계량화하는 수식을 유도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하고 계량화하는 수식을 유도하고 몇 가지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운동 현상을 분석하여 계량화하는 작업은 마지막에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식으로 표현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먼저 운동 현상 중에서는 움직이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속도가 같다고 하여 등속운동, 줄여서 등속운동, 등속도운동, 운동의 차원을 반영하여 등속직선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이름은 개념을 드러내므로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새기면서 저절로 외워지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개의 상황을 계량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관련된 물리량을 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주어진 개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인 일정한 속도를 문자 벡터 V로 놓겠습니다. 변화의 양을 제일 기준이 되는 시간은 T로 놓겠습니다. 속도가 벡터 물리량이고 시간은 스칼라 물리량입니다. 물리량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개의 운동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개의 위치 정보입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는 관례에 따라 대문자 S로 놓겠습니다. 위치는 벡터 물리량인 것은 이해하고 있죠. 물리량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속도가 일정하므로 1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V가 되고 2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V 플러스 V는 2V가 되고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V를 T만큼 더하여 VT가 됩니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말로 하지 않고 수로 표현하는 물리량을 이용하여 수식으로 표현하면 개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자 벡터 S는 속도 벡터 V의 변화의 양인 시간 T를 곱하면 되므로 S 이꼴 VT가 됩니다. 현상을 계량한다는 것은 공간을 수로 표현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좌표계를 설정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요. 어떤 형태든 설정된 좌표기에서 개가 운동을 시작하는 처음 위치, 전문적으로 말해 초기 조건이라고 말하고 아래 첨자로 0의 기호를 사용합니다. 초기 조건을 반영하면 시간 ts의 개의 위치는 s0가 되고 이것을 식에 반영하면 s는 s0 플러스 vt가 됩니다. 등속도 운동은 1차원 운동이므로 방향이 한 방향으로 고정되므로 스칼라 취급을 하여 벡터 기호를 생략하고 표현하면 ST는 S0 플러스 VT가 됩니다. 이 식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식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식이 완성되는 과정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 식은 역학을 배울 때 처음에 던져지는 식인데 절대로 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식을 유도해낸 것 같이 언제든지 유도해내어야 합니다. 개념의 이해를 위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직선 도로 위를 20m/s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6km를 달린 후 기름이 떨어져 정지하였다. 운전사는 1.2km 앞에 있는 주유소까지 기름을 구하기 위하여 15분 동안 걸어갔다. 운전사가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주유소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사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주유소에서 연료를 산 운전사는 다시 자동차까지 걸어서 되돌아오는데 20분이 걸렸다. 자동차가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주유소를 거쳐 다시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오는 동안 운전사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로 주어진 상황을 실제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문제의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지문을 몇 번이라도 읽어서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문을 여러 번 읽는 시간은 절대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이해가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해한 내용을 수식으로 정리해내는 것이 30% 정도, 정리한 식을 계산하는 것이 20% 정도의 비중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문제에 있는 내용에 맞추어 상황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운전사가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주유소에 도착할 때까지 운전사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 속도를 구하는 문제죠. 농지과학교실에서는 처음으로 푸는 문제이므로 문제풀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여야 되는지 하나의 모범풀이 과정으로 삼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평균 속도의 정의를 알아야 하겠죠. 평균 속도는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일어난 전체 변이에 대해서 단위 시간당 변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기본 단위는 1초이므로 초당 변이량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단위값을 구하는 것은 단위량의 나눗셈인 것은 기초 수학 시간에 공부하였죠. 식을 세우면 평균 속도는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이량입니다. 전체 변이량은 출발점에서 주유소까지이므로 6km 플러스 1.2km는 7.2km가 됩니다. 전체 걸린 시간은 정지한 다음 주유소까지는 15분 걸렸다고 주어져 있지만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서 구해내야 하죠. 6km를 일정한 속도 20m/s로 갔으므로 등속 운동을 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방금 세운 수식 S는 S0 플러스 VT를 이용하여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좌표계의 원점을 출발점으로 잡으면 실제로 좌표계를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는 좌표계가 있어야 하죠. 1차원 좌표계로 원점이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S0는 0이 되므로 S는 VT가 되고 문자수 3개 중 S와 V 2개를 알고 있으므로 나머지는 방정식을 풀어서 미수 문자수 T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T는 V분의 S이고 물리량은 수는 수대로 지수는 지수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해야 하므로 6km 나누기 20m/s입니다. 킬로미터와 미터/s에서 킬로미터와 미터는 단위는 달라도 차원이 길이로 같으므로 환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본 단위가 미터이므로 미터로 환산할 때 접두사 K는 10의 3승을 나타내는 접두사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접두사와 기본 단위는 아래 권장 가기를 참고하세요. 단위를 계산하면 분자 분모의 미터는 약분되어 없어지고 시간 단위 S만 남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0.3 곱하기 10의 3승은 3 곱하기 10의 제곱이므로 답은 300초가 되겠네요. 이제 전체 시간을 구해보면 300초 더하기 15분이고 초와 분은 시간 차원으로 같으므로 기본 단위 초로 환산하면 300 더하기 15 곱하기 60은 1200초가 됩니다. 시간을 구하였으므로 평균속도식에 대입하면 V는 T분의 S 이꼴 7.2km 나누기 1200초가 되어 다시 수와 지수와 단위를 각각 계산하면 60m/s가 됩니다. 이것이 답이지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산 운전사는 다시 자동차까지 걸어서 되돌아오는데 20분이 걸렸다. 자동차가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주유소를 거쳐 다시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오는 동안 운전사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각각 얼마인가? 분속하는 운동기간은 출발부터 되돌아오는 전체 과정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용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속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벡터 물리량인 속도의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 이동한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눈 단위 시간당 거리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두 번째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 문맥상 맞겠죠. 평균 속력을 구하겠습니다. 평균 속력은 정의에 의해 전체 이동 거리 나누기 전체 걸린 시간이므로 전체 이동 거리를 구하면 주유소까지 7.2km를 갔다가 다시 1.2km를 되돌아왔으므로 전체 이동 거리는 8.4km입니다. 전체 걸린 시간은 되돌아오는데 20분이 걸렸으므로 1분에서 구한 1200초에 20분을 초로 바꾸어 더하면 2400초가 됩니다. 수식에 반영하고 수는 수대로 지수는 지수대로 단위는 단위대로 계산을 하면
3.5m/s를 답으로 얻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문제에 접근하여 푸는 과정을 거쳐 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고 몸에 익히기 바랍니다. 뒤에서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분석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물리량을 문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운동 도중에 운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속도의 크기만 바뀌는 운동입니다. 또 속도가 변하는 크기도 일정한 운동이지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가속도를 표현하는 문자수를 A라고 하며 A라고 하겠습니다. 가속도는 벡터 물리량이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을 하므로 벡터 기호는 생략하고 반대 방향으로의 운동은 음의 부호를 사용하여 -A로 표현하겠습니다. 속도와 위치는 등속 운동에서 사용한 문자수 V와 대문자 S를 같이 사용하겠습니다. 속도가 변하므로 속도의 변화를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 속도의 변화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단위 시간당 변하는 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므로 1초 동안 변하는 속도는 A가 되고 2초 후에는 A 플러스 A로 2A가 되고 3초 후에는 A 플러스 A 플러스 A로 3A가 되고 T초 후에는 A를 T번 더하는 것이므로 곱셈의 정의에 따라 AT가 됩니다. 처음 속도가 V0였다면 시간 Ts의 속도는 Vt 이꼴 V0 플러스 V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속도의 변화가 변화의 양을 정하는 시간에 대한 함수식이 되었습니다. 함수식이므로 2차원 평면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함수식의 그래프, 권장 강의를 참고하세요. 이 개의 위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위치는 속도처럼 개념을 식으로 바로 바꾸기가 어려우므로 VT 그래프의 면적이 위치를 나타낸다는 성질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도 함수식의 VT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속도 함수식은 독립변수 t에 대한 1차식이므로 직선이 됩니다. 2차원 평면에 그린 그래프입니다. 가로축은 시간축으로 세로축은 속도축으로 잡았고 속도축의 절표는 V0가 되고 기울기는 A입니다. 일반 변수 시간 Ts의 함수값 V0 플러스 AT는 도형에서 순분의 길이 V0와 AT로 나누어서 표현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변이량은 속도에 시간을 곱해서 구하는데 그래프에서 속도를 나타내는 속도축 값과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축 값을 곱하면 도형의 면적이 되므로 면적을 구하여 변이량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전체 도형을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면적을 구하여 더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직사각형 면적은 가로 길이 t에 세로 길이 v0를 곱하면 v0t가 되고 직각삼각형의 면적은 밑변 t에 높이 at를 곱하여 반으로 나누면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 t에서의 변이식은 st는 v0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면적을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바로 구하면 두 밑변은 v0와 vt이고 높이는 t이므로 면적, 즉 변이는 st는 2분의 1 가로 열고 v0 플러스 vt 가로 닫고 t가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시간 t에서의 표현식이므로 t를 생략하면 s는 2분의 1 v0 플러스 vt가 되지요. 또 속도식과 변이를 나타내는 위치식을 연립으로 풀어서 시간 변수 t를 소거해 버리면 이 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얻습니다. 이 식도 연산을 하여 구하였으므로 참입니다. 수학의 연역 구조가 이 식의 참을 보장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구한 등가속도와 관련한 4개의 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식은 의미를 새기고 외워져야 하며 이전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구한 방식대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식의 성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에 포함된 문자수는 최종속도 v, 가속도 a, 변이 s와 시간 t 4가지이고 초기속도 v0도 상수가 아니라 미지수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현상에 따라 가속도를 반영하여 유도한 속도식
VT는 V0 플러스 AT는 가속도를 포함하고 있는 식입니다. 삼각형 변이식 ST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은 가속도를 포함하고 있지만 최종 속도는 없는 식입니다. 위치를 알면 변리를 아는 것과 같으므로 위치식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의미를 알고 문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변이식은 변이식 ST는 2분의 1 V 플러스 V0 플러스 VT는 초기 속도와 최종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가속도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소거한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당연히 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요. 각각의 식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속도를 포함하고 있는 변이식 ST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앞의 항 V0T는 앞에서 공부한 등속도 운동의 속도식과 같습니다. 가속 운동하여 움직이는 개가 가지고 있는 초기 상태의 속도가 변이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D의 항 2분의 1 AT 제곱은 가속이 되어 변이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 전체 변이량은 초기 속도가 가지고 있는 변이량과 속도가 변하여 늘어난 변이량이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초기 속도가 0인 상태, 정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V0T가 없어지고 2분의 1 AT 제곱으로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다리꼴 변이식은 분모 2를 괄호 안으로 넣으면 처음 속도와 최종 속도의 산술 평균으로 평균 속도가 되므로 평균 속도를 이용하여 구한 식이 됩니다. 등가속도 그래프가 직선이기 때문에 평균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운동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시간을 소거한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최종 속도의 제곱에서 초기 속도의 제곱을 뺀 숫자가 가속도와 변리를 곱한 것의 2배와 같다는 식의 의미를 새기도록 합시다. 이 식에서는 시간 t가 없으므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속도와 가속도만으로 위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식은 언제든지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개념을 새기면서 외워져야 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가 길이 300m인 고든 터널 속을 일정한 가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12m/s의 속도로 들어가서 25m/s의 속도로 나온다면 터널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시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상황이 완전히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을 아끼지 말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끝까지 이해하도록 하세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길이 300m의 고든 터널이 고듬으로 직선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15m/s의 속도로 들어가서 터널 안에서 일정한 가속도 A로 가속하여 300m를 운행한 후에 나올 때는 속도가 25m/s로 증가한 운동입니다. 문제는 터널 안에서 운동한 시간을 구하는 것이지요. 시간을 문자수 t로 두면 문제는 t를 구하는 하나이므로 t 관련식 하나를 만들어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초기 속도와 최종 속도를 알고 있으므로 속도시 V는 V0 플러스 AT를 사용하려고 하면 가속도를 알아야 하므로 주어진 조건에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가속도는 초기 속도와 최종 속도가 변이가 주어져 있으므로 시간을 소거한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상황과 문제풀이 과정에 대한 식을 구했으므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속도 구하는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변형한 식이죠. 여기서 수치를 대입하여 답을 구해 보겠습니다. V는 25m/s, V0는 15m/s이죠. S는 300m입니다. 식을 계산하면 수는 수대로 단위는 단위로 계산하죠. 그러면 2 곱하기 300
V0니까 25, V제곱이니까 25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입니다. 단위를 뺐네요. 뒤에 쓰겠습니다.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죠. 그리고 1이 제곱이면 미터가 됩니다. 600이나요? 600인가요? 600에 25는 625, 15는 225죠. 계산하면 400이 되겠습니다. 400. 단위는 2m 하나와 2m가 날라가니까 결과적으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서 되고, 답을 구하면 3분의 2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가 나왔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가속도가 아니고 시간 t죠. 따라서 t를 속도식에서 v 이꼴 v0 플러스 at, 속도식에서 t를 구하려고 합니다. t는 a분의 v 마이너스 v0죠. 따라서 수를 대입하면 a는 3분의 2 단위를 빼겠습니다. v는 25, v0는 15가 되죠. 식을 정리하면 3분의 2, 25 마이너스 15니까 10이 되나요? 10. 단위는 미터 퍼 세크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죠. 따라서 분분수니까 2분의 30이 됩니다. 따라서 15가 되고요. 단위는 미터는 미터대로 약분되고 세크와 세크가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세크 두 개죠. 세크죠. 세크니까 결과적으로 S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15초가 되죠. 지금 이 문제를 우리는 두 번의 계산을 통해서 구했지만은 실제로는 간단하게 시간 t만 구하기 때문에 사다리꼴 식을 사용하여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쉽죠. 그렇지만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직선인 활주로 위에 착륙하는 동시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정한 가속도로 200m만큼 활주한 다음 정지하는데 10초가 걸렸다. 이 비행기의 착륙 속도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제 현상을 이해하여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초기 속도인 착륙 속도를 알 수 없지만 브레이크를 걸어서 일정한 가속도로 속도를 줄이는 음의 가속도를 주어서 10초 후에 멈추었으므로 최종 속도는 0이 되었습니다. 이때 비행기가 움직인 거리가 200m이므로 변이는 200m입니다. 착륙 속도, 초기 속도를 구하는 문제이죠. 문제는 하나이므로 초기 속도가 들어있는 식을 만들어 그 방정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관계식 4개에는 모두 초기 속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을 선택할까요? 주어진 정보는 변이, 시간, 최종 속도이므로 사다리꼴 식을 이용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사다리꼴 식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초기 속도 v0죠. 그래서 식을 조금 변형하겠습니다. 2s는 v0 플러스 v의 t가 되죠. 그래서 v0는 t분의 2s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러면 문자에 식을 넣겠습니다. v는 최종 속도니까 정지하였으므로 0이 되고 t는 10초 했죠. 10초고 s는 200m입니다. 식을 대입 정리하면 는 t가 10이고 위에는 2 곱하기 200이 되죠. 단위는 미터 퍼 세크가 되죠. 따라서 계산하면 40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이게 답이죠.
다른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 승객이 기차를 타기 위해 최대 속도 8m/s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차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을 때 기차는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1m/s 제곱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멀어져 갑니다. 이 사람이 겨우 기차를 탈 수 있는 한계 거리 D는 몇 미터인가요? 문제가 이해되십니까? 기차가 있고 여기 기차가 있고 사람이 8m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D죠. 일단 문제 상황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을 때 사람은 아직 타지 못했지만 사람은 8m/s의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차는 정지 상태에서 1m/s 제곱으로 천천히 가속되므로 사람이 기차에 도달하였을 때 기차의 속도가 사람보다 빠르지 않으면 탈 수 있습니다. 기차의 속도가 빠르면 탈 수 없겠죠. 또는 시간 t 동안 사람이 움직인 거리보다 기차가 움직인 거리가 더 길면 S 사람이 S 기차보다 크면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에서 한계 거리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같은 시간 t 동안 사람과 기차가 운동을 하여 속도가 같아지는 거리가 한계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상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되었으면 분석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개가 두 개이므로 좌표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사람의 위치를 원점으로 잡겠습니다. 사람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등속도 운동이므로 S 사람은 vt가 됩니다. 기차가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가속도가 주어져 있으므로 가속도 변이식을 사용하면 S 기차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입니다. 그런데 기차는 초기 상태에서 원점에 있지 않고 D만큼 떨어져 있으므로 이를 식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므로 초기 속도는 0입니다. 그러면 식은 S 기차는 D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이 시간 T 동안 사람이 움직인 거리가 기차의 변이보다 길면 기차를 탈 수 있으므로 S 사람이 S 기차보다 크다는 부등식이 만들어졌고 수를 대입하여 풀어보겠습니다. 이 식을 풀면 되죠. 일단 숫자를 대입하겠습니다. A는 1m/s 제곱이죠. 그리고 V는 8m/s입니다. 식을 계산하면 VT가 D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보다 커야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D 값이죠. D 값의 한계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D를 중심으로 분류하겠습니다. D가 최대한 값이 있어야 되고 VT 마이너스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래서 숫자를 대입하겠습니다. A는 1m/s 제곱이죠. 그리고 V는 8m입니다. 계산을 하면 부등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쓰면 8t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이죠. 자, 이 식은 t를 독립변수로 한 2차 함수식입니다. 그리고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d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t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되겠죠. 플러스 8 제곱이죠. 제곱 이건 지우고요. 제곱 그리고 더하기 88, 64의 2니까 3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순간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t가 8일 때 최대값 d는 최대값 32를 형성하게 됩니다. 최대값 32죠. 그래서 이 32가 한계 그리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새로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늘 풀이를 하지 않지만 차근차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이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림은 출발선의 정지에 있던 눈썰매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눈썰매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각각 10m/s와 15m/s이다. 가속도를 구하라. 출발선에서 P까지의 거리 X를 구하라. 도착선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을 구하라. 여기서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따라서 평균 속도를 사용하게 되면 주어진 조건이 평균 속력이며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같아지겠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사용하는 식, 달리 말하면 사다리꼴식을 쓰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다리꼴식을 안 쓰고 구체적으로 변이값을 구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연구를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에서 변이 위치를 S = VT로 구할 수 있고 초기 위치를 반영하면 S는 S0 플러스 VT로 변경되는 것을 이해하였습니다. 등속운동은 1차원 운동이므로 편의상 벡터 기호를 제거하고 수식을 사용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속도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 V = V0 플러스 AT가 되는 것을 유도하였고 변이는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가속도가 들어있는 식과 가속도가 없는 사다리꼴식을 유도하였고 속도식과 변이식에서 시간 변수 t를 소거하여 새로운 식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문제풀이를 통해 문제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과 이해한 내용을 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과 수식을 계산하여 답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문제를 풀면서 몸에 익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문제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힘이 작용하여 가속도가 생기는 운동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지요. 그리고 내일은 제가 일이 있어서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주말을 지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